서울에 뭐 여러 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정릉은 아주 선릉정릉에서 전철역도 있죠. 선정릉을 유네스코 심의위원들이 뭐 우선 놀란 거예요. 지금 현재 선정릉이 있는 데가 이 강남에서 요충지에서 요충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는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이걸 관리로 왕릉에 대해서는 하느냐. 15분 만에 그냥 이제 통과가 됐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선릉도 상설도가 같습니다. 뭐 특별한 적이라서 거의 같은데 내용적으로 볼 때 그러지만 현재 서울에서 이와 같은 자리에 이 자연이 있는 데는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딴 데는 안 적었는데 여기는 왕릉을 사람들이 많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이 정자각 뭐 다리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치고 줄 쳐져 있어요. 이게 뭐 왜 쳐져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이게 이제 왕릉이고 이럴 때는 매우 이게 깐깐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뭐 벌로지들이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정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묘적이 오는데도 하여튼 정통적인 거는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종의 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당시에 이제 매우 잘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봐서 아주 이 수준 있는, 그러니까 서울에 수준 있는 이런 왕릉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무인석도 뭐 만만치 않아요. 이게 보시면 크기도 그렇고요. 매우 성물들이 좋다. 이렇게 보고 같은 내용이지만 하여튼 뭐 정현왕후 능침, 그리고 이렇게 봐서 성물들을 보시면 이때는 뭐 그야말로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적으로. 그런데 이 왕릉에 오면 왕릉은 매년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기신제라고 하는데 전주 이씨 거기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왕릉을 모두 기신제를 날짜를 맞춰서 하는데, 그래서 가서 보시면 이 산릉 제례 지내는 걸 갖고 여기도 시내에서 전철 타면 날짜만 알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가서 보시면 상당히 좋은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500년 된 은행나무인데 매우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볼만한 적이고요. 이게 매년 옵니다. 기신제를 매년 하고 있으니까 가서 보시는 게 나름대로 우리 전통이 이거 아마 남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유네스코 위원회에서도 바로 이게 큰 점수가 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선정릉 제실이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이 정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정 뭐 해갖고 이것도 상당히 대단한 실력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릉 같은 면에 있다는 거니까 뭐 보시는데 서울에서 얼마든지 쉽게 가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성물들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40개 되는 왕릉에서 성물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건 뭐 남다르지 않은 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그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볼만한 데가 뭐 거의 없습니다. 왕릉에는 꼭 거기에 이제 사찰이 하나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는 봉은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봉은사에서 하는데
대장경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사찰이었고 여기에 이 추사 김정희의 기적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가석은 좀 남다른 사찰입니다. 봉은사가 뭐 문도 진여문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일주문하고 좀 보시면 일반하고 좀 다르다는 거 그렇게 하고 여기도 대장경판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좀 멀리 가죠. 현재 서울에서 가장 멀리 있는 데가 장릉의 그 단종의 능인데 이 단종릉은 뭐 단종애사 비사 해갖고 수없이 많은 그런 뭐 이야기거리를 만든 적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좀 달라요. 단종이 사망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단종 시신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엔 복권이 됐을 때 찾아서 이제 뭐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그 더욱 이제 많이 놀라운 거는 여기에 어몽도 정려광이라든가 있고요. 거기에서 뭐 배석단 뭐 이런 거 있고 하여튼 이 단종에 관한 역사에 관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특히 단종에 저기 하는 거는 청룡포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서 아주 그 2년인가요? 그 얼마 동안 완전히 위리안치는 밖을 못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다 보는데 이런 데 돼 있었는데 지금 경관으로 따지면 아주 절묘한 데다가 여기가 물이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 당시에 단종이 살았던 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송림이 우거지고 됩니다. 유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산대에서 뭐 때에 먼 데를 보고 뭐 시도 읊고 그랬겠죠. 좌우간 이 단종릉은 딴 데 오고 좀 달리해서 언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저 정자각도 이렇게 뭐 바로 베지도 않고 뭐 이런 아주 특별한 걸로 돼 있는데 뒤에 하고 뭐 성물들이 앞에고 뭐 이런 게 없어요. 이제 그래도 이게 추중돼서 이렇게 왕으로 만들어 줘서 만든 것이 이런 거죠. 뭐 배식단이라든가 있고 뭐 저 박충로, 어몽도 뭐 이런 데가 그 신하들의 이런 게 있다는 게 이제 특별한 경우죠. 실질적으로 이 애사고 여기에 있는 얘기를 하려면 한 3,000년이 걸릴 정도인데 나중에 얘기저기 할 때 한번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단종릉에 특별한 그 화석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이 언덕 있는 올라가는 길에 상당히 큰 돌이 있습니다. 뭐 이 화석이. 근데 이 화석은 일반 돌이 아니고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서 남조류가 만들어 갖고 우리 지구가 현재와 같이 만드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화석입니다. 이쪽 지역에였는데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앉아서 쉬고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그 상당히 오랜 지역이 됐던 이런 위치에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화석이 이게 저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위쪽에도 화석들이 있습니다.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질도 뭐 이쪽에 생각도 해보는 기회가 되는데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백령도, 소청도 여기에 분바위 뭐 이런 데에 특별하게 있으니까 한번 저 뭐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 스트로마톨라이트 뭐 저거니까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그런데 장릉 거기에 안내하고 뭐 이러는 사람 뭐 이렇게 하면 물어보면 좀 알려 줄 겁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에 있다고 그러는 세종대왕릉입니다. 이 세종대왕은 영영릉에 갖고 두 개가 효종대왕하고도 같이 있는데, 세종대왕릉이 우리나라 최고의 능이라는데 아주 이게 비사가 있습니다. 현재 세종대왕은 우리나라에서 대왕이 붙는 두 분 중에 하나인데, 광개토대왕하고. 그런데 이분이 워낙 하신 일이 많아갖고 이 왕릉이 세종대왕 하신 일만 갖다가 놔도 이렇게 어마어마해져. 이 양반이 과학으로 해갖고 한 게 얼마나 대단한지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갑자기 이제 왕이 된 분이죠. 사실은 그랬는데, 세종대왕이 왕이 된 이유가 절름발이 장애자입니다. 이게 잘 안 알려진 적이 있는데, 요 왕릉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병이 많았고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 관심이 많았고요. 그 양녕대군, 조령대군인데 양녕대군이 폐쇄자가 되어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종대왕이 좌우간 과학, 예술 등의 전 분야에서 탁월한 저길로 했는데, 얘기를 말할 것도 없이 한글을 만들고 천문기, 화학, 농업, 의학, 거기다가 뭐느냐 음악의 천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도 보천포 이런 것을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세종대왕이 작곡한 겁니다. 사용을 할 정도로 음악. 그래서 음악 분야를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를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천문의계 프로젝트로 해서 과학기술 사업을 주도를 이제 했는데, 여기서 가장 저기 하는 거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맺는 게 일반 왕하고 다르다 이거죠. 옛날에 왕들은, 백성들은 자기가 얘기하는 거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가르치지를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종대왕님은 다른 분이라 말을 해도 알아먹어야지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는 게 있어갖고 그 얘기하는 것도, 지시하는 것도 잘 알고, 또 거기서 그걸 갖다가 개선도 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한글을 만들어 낸 거고요. 놀라운 거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저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민투표를 시행을 한 분이에요. 뭐냐면 농지세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국민투표를 하자 그러는데, 이게 재밌는 게 찬성이 10만이고 반대가 7만 5천이에요. 그러니까 반대가 너무 많아서 3년간 시행을 해보자, 이렇게 그 민원 소지를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시행이 되는데, 이게 국민투표를 하다가 보니까 13년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그 세종대왕에 대한 내용은 워낙 많으니까 시간 적으니까, 하여튼 우리나라의 대왕적에서 동상이 꽤 많죠. 가장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이 용병술이 다르다. 그래서 이천이 무관인데도 이 천문의기 프로젝트로 해갖고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순지 문관. 근데 장영실을 여기서 제작 책임자로 저기로는데, 옛날에는 왕을 그 직급이 없으면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노비였는데 상의원 별자를 주는데, 워낙 이런 거를 물건들을 잘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천재적인 실력인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왕이 이런 사람을 발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천문자를 갖고 이천, 시간 말까 이순지, 이런 양반은 지금 그 김대성이나 마찬가지로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달력이 중요한데 매번 달력을 계산할 줄 모르니까 중국에 가서 달력을 받아왔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그 불편한 거를 아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순지를 통해 갖고 야, 네가 달력을 갖다가 조선에서 조선의 달력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문관이 천문학자로 돼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나라 문관 이런 양반들 무관들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 통달하고 있었다고 보고요. 장영실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현재 장영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장영실이 이런 기계들을 만들었다는 거는 알지만 천문학 기계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 뭐 학자들이 알기는 장영실이 문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문맹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거를 기계들 천문기기를 지금도 천문기기를 뭐 하늘만 보고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장영실은 이 물건을 야 이렇게 만들어서 설계도를 주면 철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는 있지만 그 양반이 설계도를 만드는 건 아니다. 이것을 누가 저기를 넣느냐면 이순지나 이 문관입니다. 이천등, 정인지 이런 사람이 해서 장영실한테 설계도를 줘서 이렇게 만들면 아마 천재적으로 잘 만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장영실이 이 명예전당에 올라갈 때 지금 이제 과천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과학자는 아니다 이거죠. 근데 장영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도 유명하고 돈에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거 갖고 명예전당에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이 양반이 문맹장자에 이렇게 어려운 것들 보세요. 이런 기계를 만든 거거든요. 이런 기계를 그것도 하늘을 보는 거. 물론 이거를 장영실이 혼자 다 만든 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천문해 갖고 하늘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잘 알려진 자경루인데 자경루가 장영실 이때 처음 만든 거는 아닌데 여기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런데 이게 지금 고궁박물관에 있는데 장영실이 만든 거를 이제 복원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활용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그 설계대로 한번 만들었더니 하루에 30분씩 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실제로는 그 당시도 시간적이를 할 때 많이 활용은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든 데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나온 거로 해서 세계에서 이 자경루보다도 이렇게 앙부일구로 만들어 갖고 시간을 보고 해시계 저기 오는 건데 종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이 세종대왕 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요거에 의해서 이 시간을 보면 원형으로 해서 시각을 딱 알 수 있어요. 이걸 갖고 이 조그만하게 해서 갖고 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 유일의 독창적인 이 손시계죠. 추구기도 이때 만들었다. 수표교에서 그 물의 높이를 측정하는 거 그것도 이제 이 당시에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 수표하는 거는 알렉산드리아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 전이죠. 폼페이우스 할 때 바로 그때 수표 문제 예전에 찍은 사진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영릉이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명당짜리라는 거는 원래 세종대왕릉은 여기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세종대왕릉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생기긴 그래갖고 자리가 나쁘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태종, 아버지 옆에 있겠다. 그 자리를 옮기는 걸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세종이 죽자 문종이 일찍 죽고 단종이 사화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가 되니까 세종의 능이 나빠서 그렇다. 이래서 천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갖고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천장되는데 이 능에 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능이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당지거든요. 근데 이 능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 충의공 이인손의 묘예요. 근데 원체 왕릉은 딴 사람이 쓴 능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거 안 쓰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고저거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그 묘가 있는데도 능을 갖다가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충의공 이인손의 묘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묘를 팠더니 놀랍게도 묘지석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비단으로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 자리는 단지대왕이 들어올 자리다. 그렇게 써 있었답니다. 그 단지대왕이 사실은 세종대왕이에요. 한쪽 다리가 짧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한쪽 다리가 길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느냐, 내 무덤을 여기서 연을 날려라. 그래서 연이 떨어지는 자리에 내 무덤을 써달라.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연을 날렸습니다. 그래갖고 연을 날려서 떨어진 자리가 바로 이겁니다. 충의공의 이인손의 묘소입니다. 이 자리가 연이 떨어진 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마을 이름이 뭐냐면 이 마을이죠. 연줄입니다. 여기가 연줄입니다. 지금은 이 연줄이요. 그래서 예전 얼마 전까지도 이게 연이 떨어진 자리. 그래갖고 연줄이로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신수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세종대왕서부터 이인손묘가 그 연이 떨어진 데를 하랬더니 약 4km 그 심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인서 저기가 광주이시거든요. 이 당시에 압구정동에서 9명이 정승하고 최고 뭐 저기를 했는데 이 묘자리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한테 뺏겼거든요. 그런데도 연이 떨어진 자리가 워낙 이게 명당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이씨가 우리나라에서 전주이씨 빼고는 두 번째로 정승판서가 많이 배출된 이유가 뭐 이 묘도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좌우간 여기서 보셔도 알지만 아주 이게 최고의 명당 자리라고 그럽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가서 이런 데서 길을 받으면 매우 왕릉을 제가 먼저 마무리하면서 드리겠지만 이 되도록이면 왕릉을 좀 찾아 그 시간이 있으면 가서 그 시간을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왕릉이 기가 가장 좋은 데라고 그럽니다. 지금 왕릉들이 뭐 특별히 나쁜 데는 있어요. 그건 찾으면 돼요. 특별히 나쁜 데를 빼놓고는 길을 가장 많이 받고 좋은 데라니까 거기서 길을 받으시면 뭐 문제가 없을 것이 아니라 여러 면으로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